최근 5년간 2017년에서 2022년까지 통계청에서 소득층위가 옮겨간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 사이에 가난한 노인에서 부자 노인으로 된 경우가 대개 5분위 나누는데 1분위가 가난하고 5분위가 부자입니다. 1분위에서 5분위로 옮겨간 노인이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자 5분위가 부자고 그 다음에 1분위가 가난한 사람인데 여기 4, 3, 2가 있죠. 1이 옮겨간 사람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80.6%가 17년에서 22년까지 5년입니다.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10중 8은 5년 동안 노인들이 소득 변화가 있는가 봤더니 변화가 없습니다. 80%가 여기에 머물렀는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15세에서 39세까지 청년층이죠. 그 사람들은 보니까 약 31%, 즉 70% 정도는 일이 옮겨갔습니다. 그 친구들은 취업을 하면 바로 이 상위 20% 안에 들 수도 있죠. 그러나 노인들은 안 됩니다. 그런데 노인이 새해를 맞이했다. 자, 올해는 을사년이다. 푸른 뱀이라고 하지. 용이 한번 되어볼까 하고 일이 옮겨가려고 하면은 그런 꿈을 꾸면은 허망합니다. 왜?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남 탓하게 되고 정부 탓하게 되죠. 자기가 옮겨갈 수 없으니까 그것을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을 탓하는 겁니다. 늙어서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욕먹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노후에 행복하게 사는데 첫 번째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자신을 인정하는 거죠. 현실 속에는 자신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부자가 못된 이유는 사회 탓이다, 제도 탓이다, 자식들 때문이다, 아니다, 부모 탓이다, 이렇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면 그 빈곤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불평불만하게 되죠. 그래서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려면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런 걸 인정해야 됩니다. 자, 10중 8구는 가난 그 상태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도 그러기가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받아들일 때 불행하지 않죠.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개인적 속성이 강하잖아요. 내가 만족할 때 행복한 거니까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만족하기 어려운 동물이거든요. 욕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욕망을 놓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60년, 70년 해보면 내 그릇이 이 정도구나. 인생은 성과 예술인데 내 열매는 이 정도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 나아지고, 아니 건강은 현상만 유지를 해도 참 좋은 일이다. 그래도 내가 머물러 있으니까 세월은 흘러가고 오히려 나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행복하죠. 다른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죠. 자,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현실 직시가. 현실에는 나가 들어가죠.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럼 행복하죠. 노인이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려면 현실을 직시하라. 그리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역시 그 현실에는 또 남도 들어가죠. 남의 성공, 저 사람 부모 잘 만나서 학교를 좋은 데 나와서 땅을 잘 타고 나서 그것도 인정하자,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감사하죠. 그리고 현상에는 감사해야 되죠. 지금 주어진 상태, 현실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거죠. 자, 내가 이렇게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을 주니까, 또 자식들이 도와줘가지고 그 노후연금, 국민연금 조금이라도 넣었는데 거기서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나오니까 그게 효자다. 연금이 효자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은 자신의 노후가 즐거워지죠. 그리고 자신은 그 사회에, 국가에, 그리고 이 돈을 내는, 내가 이렇게 기여도 안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감사를 받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 자녀들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시골에서든 도시에서든 기초노령연금을 어떻게라든지 더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냐.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이게 어디냐. 정말 최고의 효자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이 돈 내느라고 얼마나 힘든가 감사하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오히려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갖는데, 어떤 사람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지.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이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힘썼는데 부족하다. 정부하고 이 행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 저런 것 더 제도를 뭐랄까 잘 운영해서 우리한테 더 줘야 되지. 후손이 고생하든 말든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혜택 주는 모든 이에게, 나를 도와주는 모든 이에게 감사한다. 내가 이걸 안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부담인데, 후손에게 짐인데, 어떻게든 그 30% 안에 들면 상위 안 받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 상층부에 들면 이걸 안 받으련만. 그런 안 받는 걸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 주는 것을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고, 국가 돈은 먼저 보는 게 임자다, 공짜다, 이런 의식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인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노인이라도, 가난한 노인이라도 그렇게 국가에 감사하고 자손에게 제도에 감사하는, 오히려 내가 이렇게 받는 것은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 해서 되도록이면 짐을 덜어주려는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이렇게 그 현상에 감사하는 사람, 성경 스타일로 이야기하자면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되죠. 왜? 행복은 만족이라니까요. 그래서 저 뭐 부탄이네 저 불교 나라 같은데 굉장히 소득 수준도 낮은데 행복 지수는 높다고 하죠. 그 이유는 불교의 그 뭐랄까요, 공즉시색, 색즉시공,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것이라는 그런 유무를 같이 보는 그런 의식도 있지만, 현실에 대해서 자기를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그들의 삶에 만족을 주니까, 만족 대비해서 행복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비례해서. 그런 차원에서 그들은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자, 새해다. 출발해야 되죠. 뭐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 현재에서 출발해야 되죠. 현재. 지금 있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자, 자녀들이 주는 용돈, 그리고 연금, 이것저것 아껴서 내 종잣돈이, 원금이 있다. 근데 나이 먹어서 이렇게 위험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자만 받는 건 좀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채권에 투자해볼까? 주식 한번 해볼까? 하면 아는 것, 테두리 안에서. 또 빚은 절대로 내지 않고, 빚도 있죠. 그 다음에 공부해서 원금을 은행이자 3배만, 한 10% 안팎만 이자를, 수익을 내볼까? 이렇게 현재에서 출발해서 그대로 한 걸음씩 두벅두벅 나간다면 그게 부자의 자세가 되는 거죠. 새 꿈을 꿈꾸는 노인은 젊은이죠. 그리고 행복하죠. 꿈꾸는 노인은 조금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고 참을 수 있잖아요. 젊은이든 늙은이든 꿈꾸는 사람이 어찌 보면 청춘인데, 노인이 청춘되는 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 경험 모두 동원해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새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 한에서, 현재에서 출발해서. 그렇다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영역을 보는 거잖아요. 저도 뭐 한 2년 안팎 지금 이제 되는데, 투자하면서 미국, 그리고 그렇게 책에서 읽었던 애플이다, 뭐 옥시덴탈이다, 3M이다, 엔비디아다, 애플이다, 요즘 발란티아다, 아이온큐다, 여기저기
공부하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안다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고 또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고 그만큼 제가 인생 성형가로서 여러분에게 할 이야기가 많고 저한테도 투자할 게 많잖아요. 최고의 투자는 뭡니까?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자신한테 하는 투자는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면 잃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잃는 수가 많지만 잃지 않는, 원금을 까먹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노인이면 늦다?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죠. 늦는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인생에 투자하는데. 주식 투자는 늦는 게 이 때가 중요할지라도 인생에서는 때가 없거든요. 늦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빠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노인에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2년차 노인이지만 저한테 투자하려고 하고 주식 투자도 더 잘해서 정말 수익 남겨가지고 자녀들한테 손 안 벌리고 국가에 손 안 벌리고 저는 뭐 국가에는 한 사람이 공무원연금을 받으니까 국가에는 손 벌릴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학원할 때랑 추납제도라는 거 있고 그러는데 공무원을 배우자로 둔 사람도 그것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참 어찌 보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던데 낱낱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추납을 통해서 더 연금을 좀 국민연금을 더 늘릴 수 있는 걸 늘리지 못했는데 아무튼 우리는 자신한테 투자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남한테 자손한테 투자하고 그걸 아깝게 생각해서 자식한테 투자해서 내가 노후가 이렇게 불행하다. 그러면 자식도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또 그걸 내색이라도 한다면은 자식이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꿈꾸는 노인으로서 현실을 직시하고 현상에 감사하고 현재에서 출발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